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투표는 대의 민주주의의 뿌리다. 네, 국민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껏 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100일 동안 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국민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일제히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254개 선거구 1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날은 1시간마다 한 번씩 선관위가 투표율 집계를 해서 보도합니다. 지금 9시가 막 지난 시간이라 9시 현재 투표율 몇 %, 이게 곧 선관위가 이제 공식 발표를 할 겁니다. 대개 지난 선거 4년 전 총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다 높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아침까지 이 시각까지의 상황은 4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투표율이 0.45% 낮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투표나 제외투표나 선상투표자를 제외한 사람들 모두 3,034만 명이 오늘 투표에 참여할 대상자들입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되고 그리고 6시 반부터 개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검표 절차가 하나 더 있어서 내일 새벽 2시경부터 지역구 당락이 어느 정도 가려지게 될 것 같다고 선관위에서 예측했습니다.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이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구 254명을 뽑는 투표용지가 따로 있고 비례대표 46명을 뽑는 비례투표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용지를 2개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중에 짧은 거가 지역, 긴 거가 비례입니다. 이 지역선거는 21개 정당이 참여했고 비례는 38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자유파 표결집이 시작이 돼서 박빙 혼전 지역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3, 40군데의 막판 혼전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번 경우에는 막판에 혼전 지역이 더 늘어서 한 60여 곳의 혼전 지역이 분류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혼전 지역은 500표, 1000표 사이로 당락이 갈라지기 때문에 출구조사로도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자유우파 진영의 성향을, 자유우파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은 세대나 직종은 에서의 투표율과 저 종북주사파 성향이 많은 세대나 직종의 투표율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 투표율이 아니라 자유파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이게 변수입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다 했지만 오늘 본투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가서 해야 됩니다. 투표소가 14,000여 군데나 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내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으로 이미 투표 안내문이 발송이 돼 있습니다. 또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가 있고요. 인터넷에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투표할 곳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도 꼭 엉뚱한 투표소에 가서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 빠졌다고 항의하시거나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실 때 잘 알고 있는 투표소라 하더라도 한 번씩은 더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실 때는 자기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뭐 이런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기권도 하나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표성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소극적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선거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명이 이제 유권자라고 합시다. 그 중에 대표할 사람을 한 명을 뽑는데 한 7명 정도가 바빠서 영화를 봐야 돼서 여행을 가야 돼서 투표를 안 하고 3명이 했다고 칩시다. 3명이 해도 누군가 한 명을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7명이 참여하지 않은 투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 3명이 모여서 뽑은 그 사람이 과연 10명을 대표할 수 있는 거냐? 대표성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투표는 10명 중에 7명이 했다고 칩시다. 3명은 바빠서 여행 가서 아파서 못했다고 치고. 그럼 10명 중에 7명이 모여서 뽑았으니까 대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7명이 4명은 A, 3명은 B를 선택해서 4명이 선택한 A가 됐어요. 그런데 이 A는 결국은 10명 중에 4명이 선택한 A 아닙니까? 10명 중에 4명이 선택했을 뿐인데 이 사람을 10명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겁니다. 1차에서 과반이 되면 끝나는데 10명 중에 5, 6명이 했다. 그거는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죠. 원천적으로. 과반이 찬성했으니까. 그런데 선거하다 보면 30몇 %로도 이기고 40몇 %로도 이기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 4명이 투표했을 뿐인데 이 사람을 10명 전체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결선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투표는 그 공동체의 대표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권도 내 선택이야.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보면 그로 인해서 대표성의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가 40%대밖에 안 나온다. 투표율이 50%밖에 안 나온다. 그것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 돼도 상관없는데 그러나 투표율은 높아야 돼. 그래야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의 대표성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뭐 벌금을 때리기도 해요. 공직 취업 제한을 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나라는 그렇게 유권자들한테 징벌을 하기보다는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주는 방식으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도도 하죠. 이런 네거티브 방식이나 포지티브 방식으로 투표를 참여하라고 유인하고 유도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 이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이 대표를 뽑는 이 선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의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투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에서 최종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유우파가 총결집하고 있는데, 이 총결집은 투표를 통해서 투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펜이 총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칼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투표야말로 어떤 대중집회보다도 강력합니다. 대중집회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투표 한 번 제대로 하는 것이 나라를 바로잡는데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우리가 저희 고성호 TV는 뭐 6개월, 1년 가까이 이 총선과 관련된 이 방송을 해왔고, 여러 가지 특집도 해왔고, 또 현장 취재도 해왔습니다만, 이 모든 노력은 오늘 투표를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오늘 제대로 된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해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투표 행동만이 종북주사파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자리 잡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되는 투표 행동에 여러분들 자발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